지금부터 시작의 프로의 시선에 집중해 보시죠. 프로의 시선 시간이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아지는 시점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해 볼 시선 먼저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업황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2분기도 2차 전지 시대에 이어갈 수 있을까? 물음표 달고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2차 전지 안 좋다고도 너무 좋다고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종목들의 각계전투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선정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순환매를 보시는 건지 선정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일단은 시장 핑계를 좀 대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시장이 안 좋다가 아니라 제가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그 HTS라든지 MTS를 보게 되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입니다. 상승 종목 수는 260 종목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 당연히 매도 심리가 우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이게 되면은 종목들이 웬만한 시세가 아니면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장 핑계 좀 돼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화요일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점점 비중을 줄이고 2차 전지 내에서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좀 옮겨가자. 그러니까 장비가 됐던 소재가 됐던 이런 거 구분 없이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IR의 세부안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또 새롭게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세로닉스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또 소위 말하는 신상을 제가 볼 땐 시장에서 좀 찾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동안 뭐 금양이라든지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것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도 낮고, 그리고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되면 세부 지침에서 이번에 세부 지침은 최고의 수혜는 구성 소재가 어쨌든 부품에서 제외가 됐다는 게 저는 최고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비중을 좀 줄이되 새롭게 나타나는 종목 쪽으로 좀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2차 전지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수혜주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주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러한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또 주가 레벨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삼성 SDI의 변동성 봤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테슬라발 모멘텀도 보고 계신 걸까요?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되면서 일부 모델이 또 보조금 대상에 이미 제외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계속 중고업체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은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 뭐 예를 들게 되면 현대차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점유율을 뺏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러브콜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 공급 계약 소식이 또 단독 기사로 해서 나오던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SKIE 테크놀로지 이게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SKIE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무진이 접촉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요? 중국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예 기간을 2024년, 2025년으로 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에 공급처 다변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그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증설에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지는 전기차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증설에 적극적인 나라, 기업들 쪽으로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LNF하고 3조 8천억 정도의 하이니켈 공급 계약이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동박이 됐던 뭐 분리막이 됐던 응급제가 됐던 아마 추가적인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많이 오른 쪽이 아니라 조금 가격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LNF가 2월 달에 공급 소식이 있었지만은 물론 단기간에 오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팀장님 시작에서 언급되는 종목군에 머물러야 될까요? 너무 새로운 종목을 보기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 대표 주를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지 그게 궁금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구축이 좋아요, 신축이 좋아요?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동일하다 치면은 구축이 좋아요, 신축이 좋아요? 신축이요? 그죠? 아. 본인 다 대답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것에 주목을 네. 계속 해보는 노력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도 잘 보세요. 이 1월 달 예를 들게 되면은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챗GPT AI가 새롭게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게 과거에도 부각이 됐던 테마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구간이 명간이라고 기존에 괜찮았던 산업인의 테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고 새로운 것을 항상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좋은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실체가 없다라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SKC 같은 경우는 뭐 위치적으로도 뭐 접근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축, 구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축하면 또 리모델링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한 관점들도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송세영 과장님, 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셀 업체들 관련 뉴스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BMW와 스텔란티스, 일본 파나소닉과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뉴스에서 뭘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한 개 뺏긴 거 아닐지 소재주 배터리 이쪽 조금 더 영향을 받게 되는 뉴스일까요? 뉴스 무게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글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시장의 전반적인 파이를 더 빠르게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3사가 사실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를 다 대처하기에는 뭐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도 원래는 자동차들이 원벤더를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원벤더, 이솔벤더 쓰거나 이제 그렇게 가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아직 생각을 하기에는 침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은 이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이 뉴스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궁금한 부분이 시장은 과장님 계속해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SKI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섹터가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수급적으로 기관이 모아가고 있는 흐름도 정말 뚜렷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리막 쪽에 대한 주목도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정말 안간 이세전지 주 중에 하나가 SKI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런 소외주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소외주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사실 중앙으로 볼 수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금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주가를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차전지에서 못 갔던 쪽으로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확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에코프로가 무너졌는데 과연 SKI 테크놀로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이차전지가 많은 부분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이차전지를 뭘 남길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더욱더 중점적인 종목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실상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사실 테슬라와 함께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SKC가 반대로 사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그대로 빠져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리막이 얼마만큼이나 이 좋은 소재이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가 사실은 이 영업이익률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의 소재 비율 중에 분리막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SKI 테크놀로지가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이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구간별로 계속적으로 매매로서의 접근으로서만 대응을 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보실 때는 첫 번째로는 대장주격 종목이 버텨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까지만 계속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궁금해서 정태근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음극재 장비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양극재 중심으로만 시장이 돌아가는 그 흐름이 꽤 길었던지라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봤는데 아까 덜 오른쪽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네네. 음극재 장비주는 더 오를 룸이 위로 좀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저는 첫 번째 질문에서 좀 대답을 드렸듯이 네. 그런 거 구분 없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구성 소재가 제외가 된 부분들이 양극재가 됐던 뭐 음극재가 됐던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소재가 전부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최근 뭐 CIS라든지 TS 이런 종목, TSI 이런 종목들이 또 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종목들 공통점이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부각이 될 때 지금까지 소외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보자면은 섹터 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떤 그 섹터라든지 테마에 분류를 하시지 마시고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처음에 말씀했지만은 SKC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 좀 드렸는데. SKC라든지 최근에 후성이라든지 그리고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TKG 휴캠스라든지 그리고 액트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액트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와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국제과제를 현재 이어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 그래핀 코팅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거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상용화 이제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국제과제를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뜬구름 잡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쪽에서 대주전자 재료 외에 한번 관심 가져본다라면 뭐 나노신소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 외에 아직 덜 부각된 종목도 있다라면 이런 것도 봐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월요일에 말씀했던 TKG 휴캠스 이런 것들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어쨌든 CNT 도전제 국내 공장을 만들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임 그 대표로 김우찬 대표를 선임을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삼성맨이라고. 삼성 SDI 헝가리 법인장 출신에다가 삼성 SDI 그 배터리 소재 자회사 또 대표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아닌 조금 그래도 연관성이 있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샘플로 좀 예를 들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이 시기에 질문을 딱 어떤 종목을 가장 지금 우선시해서 관심주로 가져오셨나요? 라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종목의 이름을 들고 오셨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종목은 지금 방금 말씀드려가지고 네. 지금 익숙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럼 익숙하지 않은 쪽이 아니라 익숙한 쪽이라고 하면은 네. 좀 큰 종목 가운데 저희가 덜 오른 종목이 있나요? 그렇죠? 그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네. 못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네네, 맞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어쨌든 이번에 세부 지침안이 발표가 된 것은 가장 전방위 보게 되면은 셀 3사가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1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SK라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2025년도부터 추가적으로 129 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추가적인 생산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주저하는 정책 발표를 했잖아요. 정말 SK온을 정말 상장시키고 싶은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총 10%가량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하게 되고 공개매수의 어떤 반대 급부로 이제 SK은의 주식을 좀 지급을 하게 되면서 주주의 어떤 반발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셀 3사 중에서 제일 덜 오른 종목인 SK 이노베이션을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일단 한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셀 3자 가운데 가장 실적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잖아요. 네, 그쵸. 지금 그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네. 그 실적 시즌 지나고가 아니라 지금 매수가 오히려 적기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출렁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접근하셔도 괜찮고 뭐 저는 지금 뭐 접근하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각으로 바라보는 종목으로 2차 전지 첫 번째 시선으로 정리 받아봤고요. 그 가운데 관심주로는 SK 이노베이션 받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저희는 담아 볼까요? 자, 오늘 이슈화됐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시동 걸린 UAM 상용화, 정부 시범 사업 확대, 관련주 전략은 사실 이게 단독 보도라서 조금 더 후속 기사는 봐야겠지만 지역 시험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장님 사실은 여기에 거래가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전에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파워가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관련주에 대해서 시선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섹터로 고를 수 있는 게 폭이 많이 없었어요. 2차 전지하고 바이오 뭐 한 요 정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둘 다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골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도 섹터로서에 대한 자리매김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격도가 줄어들 때마다 한 번씩은 다시 튀어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고 그리고 아침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했었거든요.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가장 대장격인 네온테크가 한 6%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격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평평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사업일 때는 과장님 저희가 정책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에 민간이 어느 정도 화답을 해주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대기업들도 관련돼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장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고서만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도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사실. 피할 수 없는 흐름? 네, 뭐 UAM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이 모빌리티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이 모빌리티가 필요해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UAM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 관련돼서도 이제 정부가 전반적으로 이제 시범 관련된 사업을 이제 도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신사를 중심적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대부분 다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S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 쪽과 이제 컨소시엄을 맺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하고 맺고 있고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모빌리티랑 맺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부 정책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은 걸릴지언정 계속적으로 뉴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 당연히 이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한 번씩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희 전면에 헤드라인으로 이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뉴스의 영향력 조금 더 과장님 봐주세요. 정부가 이 시범 사업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온다면 관련주의 탄력성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 한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네.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제 이것을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비수도권으로 이런 부분을 늘린다는 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더욱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이달 내에 이제 이 잠실에서 김포까지 이어지게 되는 노선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번 4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AM 관련돼서 사실 그보다 더욱더 빠르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전 드론 배송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 관련주들도 여기에 묶이니까 주목할 만하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UAM은 사실상 드론에 대해서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야 사실상 더욱더 큰 기체잖아요. 네네. 그런 큰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부분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드론 배송 관련돼서도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드론 배송 관련된 이 공모를 통해서 15개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선정을 해서 운영을 또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17개 관련된 기업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는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은 계속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의미에서는 주목도를 높여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도 이 관련주를 좀 질문해 볼게요. 사실 지금은 기대감, 미래의 성장군에 속하고 아직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정 매매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벤트를 네.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모아갔다가 그 상황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송도에서 개최되는 일정이 있네요. 다음 달에요. 드론 UAM 박람회. 이런 거 활용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네. 시장이 좀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이 드론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UAM 도심항공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주초에 그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시세 좀 강하게 되면서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면은 한번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장이 서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그 앞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UM에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3월 16일 날 CBDC에서 한번 로지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때랑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오늘 접근하신 것보다 내일 이제 모레쪽 흐름을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점, 그러니까 중소형주였던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접근하셔도, 뭐 추경 매수를 하더라도 좀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 3월 달에 또 이제 CBDC 이런 것들이 당일날 부각이 됐었지만은 당일 테마로 끝이 났다는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비수도권 확대, 이게 뭐 새로운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는 작년에 나와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마였던 선반영 이런 측면도 좀 반영되는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좀 시간차가 있더라도 관심 가질 종목들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겹치는 쪽도 많고요. 통신부터 뭐 현대차, 뭐 뱃셀, 뭐 여러 가지로 좀 파생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연결고리가 좀 많기 네. 때문에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떤 종목 중심으로 이 테마는 팀장님 저는 딱 한 종목 보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에 네. 딱 요거 하나. 네네.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상용화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출시하냐가 아마 시장가 중요하고, 그 모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확 클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그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잖아요. 공개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이 확 커졌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UAM 같은 경우도 조비라는 회사가 어떻게
우리나라 조비 아닙니다. 그 미국적 조비 에비에이션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참고 좀 하시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2019년 7월 달에 그 미국의 오버에어사와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버터플라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그러니까 시제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2026년도에 상용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UAM을 하려면은 통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5G 4G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위성통신이라든지 6G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 원앱이라는 회사에 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UAM과 시너지가 좀 분명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질문하셨을 때 뭐 통신이라든지 여러 분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저는 하나 시스템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초소형 위성도 중요한데 지금 국내에서 세트레가이하고 하나 시스템이 유일하게 이 초소형 위성 관련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이제 하나건설이 그 수직 이착륙기 정거장 버티포트도 건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체가 있는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 시스템이 좀 탑픽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송태훈 과장님의 탑픽도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탑픽 들으면서 UAM 관련주의 투자 포인트도 같이 정리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선 가져오신 과장님이시니까요. 어떤 종목 위주로 이 뉴스를 팔로우 해보면 좋을까요? 장기적인 거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하나 시스템 같은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하게 될 테니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사실상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큰 기업들은 이 이슈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컨소시엄이 사실 7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컨소시엄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회사인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캐시카우는 확실히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5프로라는 네네. 이런 종목 갖고 왔어요. 네네. 사실 많이 모르시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센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해지면 필요해지게 될수록 고성능의 센서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5프로가 고성능의 센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방산 쪽에서 많이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더욱더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UAM 사업에서에 대한 이런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AM 관련돼서 컨소시엄에 좀 참여를 했던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고객사를 보게 되면 하나라든지 LI넥슨이라든지 KT하고 고객사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 레퍼런스는 나중 그 이후의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도 사실상 같은 벤더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재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이 시작이 됐다가 지금 이 하락으로 밀렸던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만큼 거래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원래는 한 3,100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너무 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낮춰서 2,87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진행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